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정책 보좌관을 역임한 안소동 시사평론가,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최근 경남에 규모 3.4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건 당연한 결과인데요. 자, 가장 최근이 12월 29일 새벽에 있었던 밀양 지진이었는데 혹시 느끼셨습니까? 저는 취침 중이어서 느끼진 못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 같으면 기사도 찾아보고 예. 지인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했을 텐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이제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해서 행정도 마찬가지고 안전 불감증이 생기지 않나 저부터 이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저도 무딘 건지 주위엔 느꼈다고 문자들 하시는데 저는 못 느꼈거든요. 느끼셨습니까? 이게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강도에 따라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 정도 규모면은 그 지역에서는 이제 충분히 체감을 할 수 있는 이제 규모인데, 저희는 창원까지는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밤에 심야에 네. 이게 대부분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느낌이 덜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0월에 이제 창녕 지진에서 두 번째 발생을 하니까 예. 더더욱 이제 놀라고 또 공포에 이제 떠는 분들이 많죠. 지진하면은 우리가 일본에서 가장 큰 지진을 봤고 또 우리가 경주 지진, 포항 지진에서 느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진은 실제 우리 창원 지역에서는 거의 체험할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은 예. 이웃의 지진들을 보면서 이게 실제 체험할 정도로 네. 그렇게 좀 그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이제 의학 전문가들이나 의사분들이나 외상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외상 후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보다도 예. 지진을 겪고 난 외상이나 트라우마는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몇 배의 충격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진 말만 들으면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게 그 이유인데, 포항 지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인명 피해가 130여 명, 재산 피해도 3,300억 원 정도 이렇게 아주 큰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예. 이번 밀양 지진은 이제 진앙지는 밀양 동북 동쪽에 약 15km 지점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네. 규모는 3.4 정도, 이 정도 지진이면은 충분히 이제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내륙에서는 올해 한 해 45건이 발생했는데, 네. 밀양의 강도는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 기준을 본다면은, 네.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 밀양 지진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놀란 분들이 좀 많았다고 네. 하는데 이날 지진 진도가 경남이 4로 계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4는 이제 우리가 계기 진도가 있죠. 진도를 재을 수 있는 기계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수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낄 수가 있고 창문이 이제 흔들리는 정도. 네. 그죠? 이런 정도인데 소방본부에서는 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50건 이상이 문의 전화가 있었고 예. 지역에서 어떤 커뮤니티나 언론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해서 매우 불안하다 이런 제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밀양 지진은 그 지질 구조가 다르답니다. 이게 네. 다르고 밀양 지역에서는 이제 응력이 많아서 집안이 좌우에서 이제 이렇게 밀고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예. 지각판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각이 이제 하나의 충격을 받으면은 좌우에서 이렇게 본래의 상태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집안의 그 힘을 내력이라고 하는데 네. 이 내력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 그래서 한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인도 대륙이나 아니면은 반대로 동쪽에서는 태평양판이 이제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네. 한반도가 이제 동쪽 서쪽에서 이렇게 지각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단층이 여러 가지 생기는데 우리가 가까운 경남 지역에서 밀양 단층이 있고 양산 단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밀양하고 양산 단층이 따로따로 분절이 된 게 아니고 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양산에서 발생하면 밀양까지도 피해가고 밀양에서 오면 이제 양산까지 피해가 가는데 특히 이제 지난 경주 지진 이후에도 이게 쭉 남서 방향으로 쭉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남도
지진에서는 안전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 대책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처럼 사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라고 하면 우리 집은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건축 전문가로서 경남의 건축물들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경남 지역을 특별하게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건축물 이전에 그 지질 단층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중부 이북 지방은 고생대에 안정된 지형들입니다. 네. 근데 우리 경남 쪽 경상도 땅은 신생대 연약 퇴적층이에요. 예. 그 신생대인데다가 또 연약한 퇴적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진이 생기면 조금 더 이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예. 근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 밀양 이렇게 되게 작은 가지로 쪼개진 활성 단층, 계속 살아있는 단층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다 또 일본에서 또 오는 어떤 지진의 응력들을 이렇게 계속 받아주는 접점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전체 지진 대책하고는 별도의 경상도는 지진 대책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걸 조금 이제 부울경 지진 대책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좀 주지할 필요가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뭐 지금 현재 규모처럼 3, 4 수준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네.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힘, 아까 응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응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너무 또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건축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노후되고 부실하게 시공됐다면 어떤 건물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철골 구조, 목조 구조는 지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에요. 네. 어떤 건물에 비하냐면 조적조, 벽돌로 쌓은 건물에 비하면 좀 더 안정적인데 네. 한 3, 4 수준이면 그 건물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외벽에 마감재가 이렇게 떨어지는 수준 예. 정도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그 구조 자체가 막 허물어지거나 이런 대비보다는 네. 우선 요 규모에서는 주로 이제 조적조 건물들 좀 자주 점검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조적조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벽돌 하나하나가 낱개로 이렇게 흩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조적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높은 건물을. 네. 근데 특히 조금 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주기적인 진단이 필요한 거죠. 예. 앞서 그 별도의 부울경 맞춤형 지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남도나 지자체는 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우선 이제 경남도 이전에 정부 전체에서 이 앞전에 경주 지진 이후에 네. 모든 신축 주택 내진 설계를 이제 의무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진 대비 시스템 강화하려고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단층 구조들을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상남도에서는 작년 중반기에 지진 방제 종합 대책을 영역을 6월경에 이제 받아가지고 네.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경남 단층 분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예.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액상화 위험 지도, 네. 땅이 물러져서 이제 위험도가 있는 그 위험 지도를 제작하고 있고 2021년 내년까지 시군별 지진 위험 지역을 이제 설정할 예정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다양한 매뉴얼도 지금 정비 중이고 네.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학교 공공시설, 병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100에서 200건 정도 네. 내진 보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건 예. 예산이 생길 때마다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산이 갑자기 확 생기지는 않잖아요. 예. 주기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고 특이한 것은 2022년까지 댐, 상수도 전용 댐 2곳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상되는 여러 피해 중에 가장 이제 지진 피해가 이제 위험한 게 핵발전소하고 댐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 이제 2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진 체험 시설도 5개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지진이라는 게 워낙에 한번 영향을 미치면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이제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좀 특이한 게 경남이 독특하게 특이한 게 산업단지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지진에서 흔들리고 하면 가스 누출이라든지 연쇄 화재 이런 게 산업단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폭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3차원 단층 지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조사하는 게 2차원밖에 안 돼 있다. 네. 뭐 이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진 안전 건물 인증제를 실시해서 일반 건축물 이제 30년 이상 노후됐고 어느 규모 이상 있는 아파트를 지진 안전 진단을 해주겠다고 이제 4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네.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주민들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못하게 하는 거죠. 아. 또는 재개발 그 찬성 반대 측이 이제 싸워가지고 네. 악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못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경남도 더 이상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빠른 시일 내 경남에 맞는 지진 대책들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난히 어선 안전사고가 잦았는데요. 경남도는 연말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내 선적 어선 사고의 되풀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 분석해보죠. 자, 2019년은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어선 사고가 참 잦았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경남도가 좀 대책을 마련했죠. 아마 그 경남도 대책은 그 안소동 박사님께서 아마 그 준비를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강화 대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난해 연말에 경남도에서 이제 어선 관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연말이고 매우 바쁜데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를 했던 배경은 아마 최근에 우리 제주 해상에서 경남도의 통영의 배들이 굉장히 큰 사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막아보자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4개 분야 18개 이행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벌써 언론에서 지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죠. 실효성이 의문이 들고 기존의 나열식 행정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고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평가를 받으니까 안타깝고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계획 중에 약 3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선주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또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법과 제도적인 어떤 그 변화 개선이 없으면 이건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주위에서 경남도의 그 어떤 관리 대책이 굉장히 부실하다, 나열식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이원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이제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 사항은 좀 구분을 해서 이것은 정부에 이제 강력하게 예산 지원이라든지 법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요구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제도 개선이 있다 보면은 어선의 선주들이 굉장히 저항 의식이 세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롭게 개선을 하려면은 배 선주들이 자기 개인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에 부합하려면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선주들이 반발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그 어떤 그 선주들과 협의 문제 내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전략, 적극적인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잘 설득을 하고 배의 선주들을 설득을 하는 것이 이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소동 평론가께서 경남도가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서 비판받는 부분들을 잘 언급을 해주셨어요. 게다가 여기에 새롭지 않다라는 평도 있는데 왜 이런 비평들이 좀 나온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정부에서 내놨던 어선 안전 관리 강화 대책과 경상남도에서 내놓은 어선 관리 강화 대책을 이제 보면 그 아까 4개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4개 분야를 꼼꼼히 살펴보면 사전 예방 대책,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고, 그 다음에 장비 보급 확충, 어떤 장비들을 어선에 좀 보급하고 도와줄 건 이건 예산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도 개선. 제도는 이제 법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돼야 되니까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을 때 효율적으로 얼마나 대처하느냐, 사전 연습도 하고 민간 협동 훈련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18개 이행 과제인데 문제는 이것들이 당연히 이게 꼭 경상남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어떤 어선에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그럼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이야기랑 별반 다름이 없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앞전에 대성호하고 창진호에서 10명씩 이렇게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또 비판 이런 여론도 한몫을 했고 그 좀 전에 박사님이 말씀하신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 18개 과제 중에 몇 개 정도 되냐 봤더니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걸 좀 따로 떼서 제도 개선을 아까 4가지 항목 중에 제도 개선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제도 개선을 그래 따로 떼서 대책을 세웠으니까 뭔가 이제 효율적인 대책을 세웠나 보다 하고 안을 또 꼼꼼히 들어봤더니 네. 그 제도 개선 이외에 나머지 3분의 2에 네. 해당되는 것들도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되고 훈련하기도 힘들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법 바꾸지 않으면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각종 대책을 나열한 것밖에 뭐 크게 나아진 게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모의 훈련 같은 게 있던데 이런 것도 맞습니다. 지금 제도 개선이 안 돼 있고 앞으로 안 되면 훈련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지금 해양구조협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경하고 같이 이제 모의 훈련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예산이 네. 크게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적 잘 하고 있는데 그 네.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그걸 또 대국민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실효성 확보의 문제인데 네. 대책을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도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예. 딱 명확히 구분을 하고 네. 그다음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전에 할 수 있는 일, 후에 할 수 있는 일 이걸 예. 구분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는 곳 이렇게 구분하고 그 행정이 강제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강제를 못하니까 홍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구분. 그다음에 어촌계나 해양구조협회, 그다음에 민간구조단 해경하고 합동훈련을 했을 때 각자의 네트워크 구축과 각자의 역할 네. 이런 것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이 분류가 더 중요하지. 아까 예. 그 도에서 내놓은 4개 분야의 사전 예방 대책, 장비 복구, 확충, 제도에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네. 근데 그 실효성을 하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이 구분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결국 권고나 지원에 그치는 제도라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릴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예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이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계획은 좋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계획은 좋은데 이제 해양 사고는 이제 저희가 인식부터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까? 저희가 예. 볼 때 육상이나 그 항공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그 사고에 대한 인식도 낮고 준비도 좀 부족하고 또 실제 이제 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산업군별로 이제 재해율을 발표를 합니다. 네. 재해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제조업 분야에서 재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죠. 예. 저도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네. 좀 다시 좀 인식을 많이 바꿨는데 실제로 어선 사고는 지난 5년간 매년 한 590여 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인명피해는 매년 82명 정도. 예. 그리고 이 재해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5.56%, 약 6%에 가까운데 제조업 분야보다는 무려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높네요. 그리고 농업 분야보다도 5배가 높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산업군 중에서 가장 높은 재율을 보이고 있지만은 인식부터 그다음에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미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법 제도적으로 이제 지금 뭐 순환구호기금이라든지 업안전보건법 네.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 대안들보다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 어떤 인식 개선이 문제라고 합니다. 예. 2014년에 세월호 우리 큰 사고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월호의 아픔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국민과 선주들의 특히 선주들의 인식 개선 예. 이런 변화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아무튼 이번 경남도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을 좀 높이려면 민간의 자문도 좀 구하고 선주들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인 지진과 인재인 어선 사고, 올해는 경남도에서 반드시 대비해야 할 2가지임을 명심하고 도민과 전문가, 행정의 힘이 꼭 발휘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소동 시사평론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